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터라인입니다. GLE 350E PHEV GLE를 타보고 있습니다. 이 제조사들마다 핵심 메인 모델들이 있단 말입니다. 뭐 BM 같은 경우에는 5 시리즈, X5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고요. 벤츠 같은 경우에도 E 클래스, 이런 GLE 이런 모델들 좀 공통점이 뭐냐? 파워트레인이 굉장히 좀 다양하다. 그런데 그냥 이 파워트레인이 단순히 다양하다고 해서 모든 차를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하는 거는 이거는 뭐 할 거 없으니까 조회수 빨아먹기도 아니고 뭐 이걸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 파워트레인에 따라서 이 모델의 상품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반복적으로 좀 리뷰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 양해를 좀 해주시고, 요 이제 GLE 같은 경우에는 450 모델 있죠.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 M256 엔진이 들어간 그 녀석을 일단 한번 리뷰를 하고, 그리고 똑같은 엔진에다가 서스펜션 옵션, 그 차량의 오프로드 탈출 기능을 사용하면 차가 점프를 하고 48V를 이용해서 각 4바퀴를 독립적으로 차고를 실시간으로 컨트롤하는 그 녀석, 그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을 또 별도로 한번 또 리뷰를 했었고요. 그리고 요 GLE의 쿱, 젤리쿱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그 젤리쿱 디젤 모델도 한번 또 리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PHEV까지 너무나 또 감사하게도 시청자분께서 차량을 보내주셔서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GLE 350E는 PHEV 차량이죠. 다시 말해서 좀 큰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충전을 해서 전기 모드로만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를 완충을 한 상태에서 전기 모드로만 다녔을 때 한 60km에서 70km 정도 사이를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만으로, 모터만으로. 자, 그런데 일단 오늘 전기 모드는 둘째 치고 살짝 뒤로 밀어놓고 전기를 다 썼을 때, 배터리를 다 썼을 때 일반 하이브리드 차처럼 다닐 때 느낌이 과연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저희 모트라인이 리뷰하는 두 번째 벤츠의 PHEV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모델 이전에 리뷰했던 벤츠의 PHEV 차량이 이제 E302였는데 정말 제가 너무 사랑하는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욕을 진짜 아끼지 않고 해줬던 그런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E300이 리뷰를 하면서 욕을 아끼지 않았던 이유를 그냥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와, 이거는 그냥 에미션, 브랜드 전체 에미션을 낮추기 위해서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돈만 들여서 나온 차량이구나, 뭐 이거였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E302 리뷰를 그냥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녀석도 사실 E302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GLE 350E 같은 경우에는 경쟁 모델인 X5 452와 가장 크게 다른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뭐 배터리팩의 용량이나 모터의 출력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 잠깐 뒤로 하고 엔진만 놓고 봤을 때 엔진을 4기통 M274 엔진을 씁니다. 이 M274 엔진이 뭐냐, 제가 그 5년 탄 E300 이게 차냐라는 리뷰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기 들어가 있던 그 엔진이에요. 이게 도대체 디젤인지 가솔린인지 헷갈리는, 디젤이냐? 그런 악명 높은 진동과 소음을 가지고 있는 M274 엔진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다고 치자고, 솔직히 아무리 여기 M274 엔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E클래스만큼이나 진동이나 소음이 실내로 많이 유입되진 않아요. 굳이 좀 표현을 하자면 그 M274 엔진이 들어가 있는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좀 지어진 지 오래된 호텔이나 아니면 저기 모텔에 가면 옆방 소리가 좀 들리지 않습니까? 옆방 소리. 근데 그 옆방 소리가 E300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바로 옆방, 그냥 옆방도 아니고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침대와 침대가 좀 마주보고 있는 그 정도의 소음과 진동이 실내로 유입이 됐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 GLE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옆에 옆방 정도, 중간에 방 하나는 좀 더 있는 정도, 진동과 소음 면에 있어서 모두 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가속을 해보면 고속으로 이렇게 쭉쭉 고RPM으로 째고 다닐 때는 솔직히 이게 4기통인지 6기통인지 살짝 헷갈릴 정도로, 정말 그 정도로 이 진동과 소음이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정말 아주 예민하게 느꼈을 때, 고RPM으로 올라갔을 때 그 진동이 그 6기통은 아닌 것 같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고RPM에서의 이 진동과 소음을 억제해주는 능력 자체는
E302와 비교해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E300, 이 M274 엔진이 들어가 있는 그 가솔린 엔진과 놓고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차량의 가격이나 덩치, 부피 이런 것들에 걸맞게 훨씬 더 좀 잘 억제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분명히 줍니다. 하지만 문제가 어디냐면 이제 저 RPM에 내려와서가 문제입니다. 네, 저 RPM에서 지금 배터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악셀을 아주 살짝만 밟아도 바로 시동이 걸리죠. 자, 지금도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악셀 바로 시동이 걸립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조금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 고RPM으로 올라갔을 때의 진동과 소음은 정말 상당히 잘 억제가 됐지만 이 저RPM에서의 4기통 특유의 진동이 이 럭셔리한 실내 안으로, 그리고 이 스티어링에 느껴지는 손의 그 감각으로, 그리고 엉덩이로, 등으로, 귀로 너무 많이 들어온다, 너무 많이 느껴진다. 고RPM에서는 옆에 옆방 정도였다라고 하면 저 RPM에서는 소음까지는 그대로 옆에 옆방인데 문제는 진동이 갑자기 바로 옆방으로 이동한 그런 느낌을 바로 주는 거죠, 저 RPM에서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런 이제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을 때 엔진이 최대 토크를 받는 구간에서 이 차량의 무게를 끌고 언덕을 올라갈 때 이때 진짜 좀 특히나 많이 느껴지는데, 여기서 악셀을 조금 더 밟아서 배터리까지 개입을 시킨다 라고 하면은 그 E302 때도 느껴졌던 이 벤츠 하이브리드 특유의, 지금은 현대기아 차에서도 느껴지지 않는 그 모터가 개입할 때, 엔진과 모터가 붙을 때 그 불쾌한 충격까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지금도 배터리로만 가다가 엔진을, 물론 모든 순간에 계속해서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이렇게 그냥 점진적으로 가속을 하다가 시동이 딱 들어왔을 때, 이때 엔진이 켜지는 진동과 엔진이 붙을 때 그 이질감이 계속해서 지금 느껴진다라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차값이 1억 2천인데 이 1억 2천을 주고 느낄 법한 이 감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배터리가 다 소모된 상태에서 이제 거의 하이브리드 모드, 지금 보시면은 배터리의 잔량이 계속 2%에서 5%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반 하이브리드 차처럼 지금 이 녀석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를 충분히 완전히 다 채우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배터리를 완전히 다 채웠다라고 해서 PHEV 차량들이 전기 모드로만 다니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냥 가득 채워놓고 일반 컴포트 모드로 다니게 되면 하이브리드 차처럼 다니긴 하는데, 그냥 단지 전기를 조금 더, 모터를 조금 더 풍부하게 쓰는 그런 모드로 이제 차량을 운행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럴 때도 전기 모터로 처음에 그냥 쭉 밀어줘서 어느 정도 속도까지 올라가는, 그건 당연히 상당히 부드럽고 너무나 좋아요. 덕분에 벤츠의 이 9단 미션이 저단에서 꿀렁거리고 덜컥거리는 거를 느낄 필요도 없고 너무 다 좋은데, 걔도 어쨌든 언젠가는 악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악셀이 들어가는 그 타이밍 있죠. 그냥 이렇게 쭉 타력주행을 하다가 악셀이 갑자기 딱 들어간다? 라고 하면 이 M274 엔진 특유의 그 진동과 소음이 귀와 온 몸으로 느껴지면서, 분명히 내가 지금 가속을 위해서 악셀은 더 깊게 밟았는데 저 엔진이 시동이 걸리고 나서 모터와 함께 동력을 붙여서 바퀴로 전달하기까지의 그 딜레이 타임이 동급 모델과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지금도 배터리로만 가다가 악셀.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참 너무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거는 그 E302 때와 마찬가지로 벤츠에서 그냥 이거는 돈을 아꼈다라는 거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냐?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모터와 함께 조합되어 있는 이 M274 엔진은 이미 구형이 된 엔진이에요. 이 클래스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리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클래스에 사용하는 그 4기통 가솔린 엔진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M264라는 코드네임의 엔진으로 완전히 새로운 엔진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그 원래 벤츠 4기통 가솔린 일반 모델들에 들어가는 그 엔진이, M274 엔진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 진동과 소음, 그리고 저 RPM에서의 좀 그런 굼뜬 느낌들, 이런 것들이 정말 상당 부분 많이 개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PHEV 모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대로 M274네 구형 엔진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 M264 신형 엔진을 가지고 PHEV를 못 만들 만한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없죠. 그런 게 존재할 리가 없죠. 그리고 지금 이 GLE 350E 같은 경우에도 E302 때와 마찬가지로 벤츠가 진짜 어쨌든 전체 에미션을 낮추긴 낮춰야 되니까 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그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 하나에 동참해서 함께 가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제조사가 판매하는 차량들의 그 탄소 배출량을 맞춰야만 하고 전체 평균을 낮춰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EV 그리고 PHEV, MHEV 아니면 뭐 그냥 하이브리드 모델들, 이런 모델들을 자꾸 이제 추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그 E302 때와 마찬가지로 진짜 정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배터리 위치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2302 때 제가 530이랑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BMW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PHEV 차량을 만들더라도 얼마나 애들이 성의가 그래도 있냐면, 원래 차 바닥 쪽에 깔려있던 연료 탱크를 위로 다 들어 옮기고 그 바닥 쪽에다가 요밀조밀하게 배터리를 쫙 쑤셔 넣었어요. 맨 바닥 최하단 가장 중간에다가. 그 결과 단지 벤츠보다 조금 더 가벼워서가 문제가 아니라 무게중심에 있어서 가장 무겁기 때문에 불리한 그 배터리를 가장 바닥에 깔아서 승차감부터 시작해서 고속 안정감, 경쾌함, 부드러운 움직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잡는 거란 말이야. 물론 그렇다고 해도 걔도 어쨌든 무거워졌으니까 내연기관만큼의 그런 고급진 느낌을 만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런 성의를 보였단 말이지. 그리고 그 성의를 보인 게 실제로 운전을 하니까 운전자한테 피부로 와닿더라. 그런데 2302 배터리 그냥 트렁크 위쪽에다가 얹어놨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이제 더러운 승차감을 만들어 줬었는데, 얘도 사실 마찬가지다. 똑같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X5452의 배터리 위치입니다. 530 이때랑 마찬가지예요. 바닥에 쫙 깔았죠. 바닥에 쫙 깔아서 일반 내연기관 모델보다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 무게중심이나 무게 배분을 어떻게든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이 보여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X5 또한 타보면 느껴집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이 GLE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2302처럼 트렁크를 열었을 때 배터리 팩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나무판 MDF 잘라다가 까만색 부직포로 씌워놓은 것 같이 뭐 그렇게 배터리 렉까지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데, 얘는 가뜩이나 엄청 큰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를 그냥 저 리어 서브프레임 위쪽으로 위에다가 그냥 그대로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이 시승하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양쪽 바퀴가 이렇게 동일하게 요철을 넘어갈 때는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지금 이제 한쪽만 요철이 있는 곳들 있죠. 이런 좌우 바퀴가 엇박자로 놀 수 있는 그 어떤 노면에서든 이쪽 따로 부드럽게 타닥타닥 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체에서 한번 불규칙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나면 그게 위에서 오뚜기처럼 띠용띠용 이렇게. 그리고 하다못해 그냥 이런 맨홀만 밟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이렇게 좌우 바퀴가 좀 불규칙하게 요철을 지나는 이런 모든 상황에 있어서, 저 지금 200kg가 넘는 배터리를 엉덩이 위에다가 얹고 지금 달리고 있는 결과, 이 아래쪽에서 한번 일어난 불규칙한 노면을 지나면서 생긴 롤이 위로 올라와서 한 두세 번은 더 뒤뚱.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2302는 그나마 그냥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냥 딱딱하고 승차감이 너무 안 좋다, 이거에서 그냥 끝나는 문제였는데, 지금 이 GLE 같은 경우에는 차고가 한참 높잖아요. 가뜩이나 기본적으로 한참 높은 차고에다가 배터리 팩의 위치도 당연히 더 높죠. 거기다가 얘는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X5 452에 비해서 지금 공차 중량은 100kg가 더 무거운 상태에서 배터리는 이제 더 위에 올라가 있고, 결과적으로 X5 452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좌우로 발생하는 롤을 차 안으로 얼마나 부드럽게 유입을 시키냐, 그리고 잘 억제하냐, 이 측면에 있어서 완전히 그냥 넘사벽 수준으로 차이가 벌어져 버린 느낌이에요.
GLE 450 모델을 리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GLE 450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직까지도 그 BMW X5가 보여주는 그 X5 전매 특허의 SUV임에도 그 SUV의 덩치가 느껴지지 않는 승차감,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 승차감. GLE가 아직까지는 X5처럼 그런 고급진 느낌을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에어 서스펜션이 이번에 들어가면서 진짜 정말 이제 X5랑 좀 비벼볼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또 뭐 디자인이나 이런 많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특히나 GLE 450 같은 경우에는 그 M256 엔진 자체가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그 엔진까지 고려했을 때 X5랑 이제는 뭔가 좀 견주고 비교해보고 둘 중에 그냥 취향대로 선택해도 되는 그런 차량이 하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GLE 450에서 느껴지는 그 차량의 무게감 있죠. 차가 이렇게 이런 노면에서도 계속 사실 좌우 이렇게 계속 흔들리면서 가거든요. 이럴 때마다 느껴지는 이 차의 무게감, 그 무게 때문에 오는 불쾌함, 롤링, 멀미, 한마디로 표현해서 좀 그 부담스러운 그 느낌이 GLE 450에 비하면 너무 많이 커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 느낌은 이제 차를 좀 이제 쏘고 다니게 됐을 때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다거나 할 때 이제 훨씬 더 이제 크게 느껴지고 이제 크게 와닿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냥 이렇게 살짝만 어우 무거워. 그리고 노면이 완전 평평한 곳을 간다 하더라도 고속 코너 있죠. 뭐 고속도로에서도 만날 수 있는 이런 고속 코너에서 코너를 감아 나갈 때 사람이 느껴지는 이 부담감도 뭐 X5랑 비교하면은 사실 뭐 말할 것도 없고, GLE 450과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좀 한참 많이 떨어지는, 이게 참 아쉬운 게 너무 많은 차량입니다. 사실 정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지 같기만 하면 아쉬울 것도 없거든요. 방금도 좌우로 이렇게 요철을 지나는데 위가 막 이 아래서 움직이는 거에 한 2배로 증폭돼서 같이 움직이는 느낌? 이게 요철을 양쪽 바퀴가 동시에 넘었다가 동시에 떨어질 때는 진짜 괜찮아요. 동시에 이거는 진짜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런 좌우로 발생하는 요철이 지금 계속 지금 문제인 건데, 엔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고RPM 올라가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저RPM에서의 그 구형 요 M274 엔진이 특유의 가지고 있는 그 진동이 차 안으로 좀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 그래서 또 좀 아쉽고, 그리고 또 그냥 하이브리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2300E 같은 경우에는 그 브레이킹에 또 이질감이 좀 있었거든요. 브레이크 밟았다가 떼면 회생제동이 한 박자 좀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뗄 때마다 그때마다 또 조금 불쾌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 GLE 350E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느낌이 없어졌습니다. 뭐 개선이 된 건지 뭐 다음 모델이 들어갔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브레이킹 시에 이질감 같은 거는 이제 없어요. 그런데 또 엔진이 붙을 때, 그 엔진이 붙을 때 만들어지는 또 그 딜레이와 가끔가다 덜컥거리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많은 분들이 너무 당연히 잘 알고 계시는, 이 차의 구매를 고려 중이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앞에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급의 PHEV 차량들 중에 어쨌든 가장 높은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고, 덕분에 전기로만 갈 수 있는 이제 주행 가는 거리도 가장 길죠. 그래서 분명히 PHEV 차량으로서 갖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는 차량인데,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벤츠마크도 있고, 뭐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지만 저는 이 GLE의 디자인을 굉장히 또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진짜 육중하거든요. 물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또 꼽아놓은 저 휠은 좀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디자인의 휠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엄청 많고, 그렇기 때문에 GLE 450 그리고 GLE 450 E-액티브 바디 컨트롤 서스펜션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까지 리뷰를 하면서 그렇게 좀 이제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모델인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포인트들이 너무 많네요. 아쉬운 포인트가. 이것도 잘 보세요.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뭔지 아시겠네요. X5 452는 이런 느낌 없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좀 알고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시승을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셔서 차량 운전을 좀 해보시고 차량 결정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승할 때 시승 시간이 굉장히 좀 짧잖아요. 보통 이제 뭐 영업사원분들이나 이제 시승해주시는 직원분들이랑 이제 타고 나가면 막 뭐 얘기하고 뭐하고 이제 막 시야가 이런 막 디스플레이나 이런 데 뺏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길도 최대한 좀 이렇게 막 평평한 길, 막 고속주행 많이 하고.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시내에서 막히는 길, 그리고 일반 도로, 이런 그냥 뭐 공사 구간도 많고, 뭐 땅바닥에 공사한 흔적도 많고, 맨홀도 있고, 어디 가면 또 땅이 살짝씩 뭐 파여있기도 하고, 제가 뭐 대단히 엄청 뭐 파여있는 포토를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 영역에서 운전하는 이 도로 자체가 완전 평평하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속주행 할 때도 제가 항상 이렇게 위아래로 떴다 떨어지는, 차는 계속해서 업앤다운이 일어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항상 좀 잘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승하시면 차량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옆에서 무슨 말을 하건 여기에 막 뭐가 나오건 실내가 아무리 이쁘건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이 저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좌우로 많이 발생하는 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차의 이제 가장 큰 단점이고, 그리고 이제 4기통 엔진,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시승을 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포인트로 찝어서 잘 한번 느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차에 있어서 무게가 진짜 이렇게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차주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그 사과의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살짝 좀 안 좋아가지고 살짝 낮은 톤으로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소리 지르면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